오늘은 거제 능포항에서 배를 타고 양지암 갯바위 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너울이 굉장히 많이 치는 것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 뭐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너울 속에서 오늘 과연 병해돔 얼굴을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밑밥을 비비고 그리고 채비를 꾸리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릴을 한 장을 잘게 부숴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한 봉을, 빵가루를 3봉을 섞어서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밥을 미끼 사용할 빵가루를 조금 이렇게 뭉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분을 많이 짜지 말고 적당하게 지금 물이 조금씩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한 10분 정도 갯바위에 놔두고는 다시 한번 이렇게 손으로 반죽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오늘은 채비를 질을 205G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울이 많이 이렇게 넘칠 때니까 아무래도 질을 띄워서 낚시를 하는 것은 너울의 영향으로 채비가 잘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이유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5G로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싯대는 0.85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줄은 2호, 목줄은 1호 목줄을 묶고 있습니다. 자, 직결 매듭으로 하여서 목줄의 길이를 오늘은 어느 정도의 목줄의 길이로 해야 될까 채비를 하면서도 조금 고민스럽네요. 일단 활성도가 좋을 때입니다. 병해돔이 활성도가 좋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m 정도에 조금 짧게 이렇게 묶어서 낚시를 합니다. 하지만은 병해돔이 피어오르지 않고 바닥 근처에서 이렇게 입질을 한다 하였을 때는 조금 길게 한 3m 이상의 좀 긴 목줄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목줄의 길이는 한 2m 50 정도, 짧지도 길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그런 목줄을 일단은 묶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병해돔 3호 바늘, 좀 적은 바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해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까탈스러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줄, 목줄, 그리고 바늘, 봉돌, 찌 모든 것이 좀 신경을 써서 그날의 상황에 맞는 그런 채비를 꾸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자그마한 병해돔 3호 바늘을 묶어서 낚시를 해보다가 조금 큰 것을 교체를 하든지, 일단 오늘은 낚시를 하기 전에 이 너울 보고, 어저께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까닭에 아무래도 바닥 근처에서 오늘 또 힘든 그런 낚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병해돔 낚시는 어떻게 병해돔을 좀 꼬득해서 미끼를 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꼬득해서 이렇게 낚느냐가 병해돔 낚시의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병해돔이 피어오를 때는 병해돔 같이 낚기가 쉬운 어종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봉돌은 G5 봉돌, 아주 작은 봉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하다가 가감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꾸리고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먼저 밑밥을 뿌려 잡어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뱅에돔 낚시 처음 시작은 저는 항상 크릴입니다. 크릴로서 일단 채비를 투척을 해보고 잡어 상황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항상 크릴을, 오늘은 포인트를 좀 멀리 잡아서 낚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는 되도록이면은 밑에 그 수중지라기보다는 찌 멈춤봉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위치에 투척을 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너울이 지금 갯바위 부근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울렁거리고 합니다.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울렁거리는 이런 바다보다는 멀리는 그나마 좀 너울의 영향이 조금 덜 받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너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갯바위 가장자리보다는 조금 멀리 한 3, 40m 조금 멀리 원투를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찌는 투제로치입니다. 투제로치 같은 경우에는 채비가 정렬이 되면서 채비가 어느 정도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찌도 같이 서서 이렇게 물속으로 잠겨드는 그런 찌이기 때문에 찌를 보면서 지금은 챔질을 한다기보다는 원줄의 움직임입니다. 원줄과 초리대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입질을 잡아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야간 입질을 보여줄 때는 캐치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조금 먼 곳을 노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터 자리돔이 첫 입질을 보여줍니다. 아따, 요놈도 그냥 원줄을 쫙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을 보여주네요. 이거로 하나 더 물려야 돼. 이렇게 자리돔이 있다는 것은 뱅에돔이 활성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징조이기도 하죠. 자리돔과 뱅에돔, 어떻게 보면은 뱅에돔 낚시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자리돔 같은 경우에는 잡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리돔이 이렇게 물고는 원줄을 쭉 가져간다는 것은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와, 첫 뱅에돔이 올라옵니다. 씨알은 크지는 않은데 목줄이 이러 보니 그래도 살짝 들어 올리면은 뱅에돔입니다. 앙정맞은 뱅에돔이. 이야, 찼다. 손이 이래 차오르니까 그렇구나. 채비를 살짝 당겨 밑밥과 미끼가 동조를 이루게 만들어주자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왔어. 와, 이거 똑같은 씨알입니다. 뱅에돔이 오늘은 활성도가 그나마 조금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네요. 씨알이 좀 잘다 보니 겁없이 이렇게 미끼를 묶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수온도 그렇게 따신 수온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원줄을 쭉쭉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보여줍니다. 뱅에돔 낚시는 쉽고도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은 활성도가 좋은지 밑밥과 미끼가 동조를 이루고 내려가면 어림없이 입질로 이어집니다.
큰 씨알은 아니지만 뱅에돔 특유의 짠짠한 손맛을 전해줍니다. 지금 멀리 원투를 쳐서 낚시를 하다가 바람 한 10m 앞에서 이렇게 멈춤고물, 찌 멈춤고물을 이렇게 보면서 낚시를 하니까 살짝 움직일 때 제가 챔질을 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때 씨알이 왜 이래? 전다 방생 사이즈가 올라오네요. 자, 채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밑밥을 뿌리면은 잡어가 시커멓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찌멈춤봉을 물속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지금은 뭐 흰 거품 띠와 그리고 출렁거리는 그 너울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입질은 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서 챔질하기가 좀 느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목줄지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어가 핀다는 것은 뱅에돔도 활성도가 좋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찌는 제로찌입니다. 기울지. 목줄지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누울지가 낫지요. 누울지가 이렇게 수직으로 된 찌보다는 확실하게 좀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찌멈춤봉도 보면은 보통 보면은 제가 지금 한 것은 밑에 끼우는 찌멈춤봉 밑에 끼우는 고무를 두 개를 위에 밑에를 같이 끼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낚시를 할 때는 수중찌의 역할을 하는 이런 머리가 좀 큰 위에는 이런 큰 수중 고무를 위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찌멈춤봉과 수중찌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무게가 좀 덜 나가는 작은 고무를 이렇게 중간에 찌멈춤봉을 하나를 끼웠고요. 그리고 목줄지는 소형 막대치 형태로 생긴 지완지입니다. 지완지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수심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 생각에는 지금 잡어가 이렇게 핀다는 것은 목줄지로 이렇게 하면은 마리수에 뱅에돔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바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없지만 목줄지로서 지금부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목줄지로 교체를 하여 낚시를 하자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목줄지가 역시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뱅에돔이 지금 밑밥을 치면은 잡어들이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목줄지로 바로 바꾸었는데요.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아가미 턱에 이렇게 딱 꼽힌다는 것은 챔질을 했을 때 정확하게 챔질을 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만 낚였던 제가 지금 수중지라기보다는 찌멈춤봉을 보고 이렇게 때렸을 때는 한 템포 제가 좀 늦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한 몇 마리를 낚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보면은 삼켰다든지 아니면 옆에 이렇게 걸려서 올라왔는데 방금 올라온 이것은 정확하게 위턱에 이렇게 꼽혀서 올라오는 것은 챔질의 타이밍이 정확했을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목줄지로서
마리수 병해돔을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줄지로 사용할 때는 제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수중지를 보면서 찌멈춘봉을 보면서 이렇게 낚시를 할 때는 낮은 자리보다는 아무래도 높은 자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야만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찌멈춘봉, 녹색의 찌멈춘봉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높은 자리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뭐 카메라 각도가 나온다고 계속해서 밑에 내려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목줄지로 지금 낚시를 하니까 제가 밑에 내려가서 좀 낮은 자리에서 제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해돔 낚시는 예민한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선택도 중요합니다. 목줄지로 하니까 던지자마자 지금 바로 입질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뭐 병해돔 낚시를 하면서 병해돔 낚시는 쉽고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정확하게 위턱에 이렇게 딱 꼽혔죠. 병해돔이 이렇게 정확한 침질을 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내 바늘이 어디에 이렇게 꼽혀서 올라오는가를 확인을 하면서 낚시를 해보면은 내가 정확한 챔질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해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밑밥과 미끼의 동조, 어떻게 잘 시켜주느냐가 그날의 조과를 결정짓는다 할 만큼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왔다. 어서 왔어. 아이고 병해돔이라고 흉내내네. 앞으로 또 박네. 조금 시야가 크다고. 자, 목줄질을 사용을 해서 지금 한 몇 마리를 낚았는데요. 전부 다 위턱에 이렇게 바로 꼽혀서 올라오죠. 이렇게 병해돔이 활성도가 좋고 이렇게 피어오를 때는 정말 낚기 쉬운 것이 병해돔입니다. 미끼 크릴 한 마리에 병해돔 한 마리라 할 만큼 낚을 수가, 아무나 이렇게 목줄지 채비로서 채비를 꾸리고 그리고 밑바깥에 동조를 이루면서 던지다 보면은 낚아낼 수가 있지만은 저수온기 때 병해돔이 이렇게 활성도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활성도가 좋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정말 낚기 힘듭니다. 잡어가 많을 때는 채비를 먼저 투척을 하고 난 뒤에 밑밥을 뿌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밑밥을 이렇게 먼저 뿌리고 난 뒤에, 밑밥을 뿌리면은 잡어들이 먼저 이렇게 밑밥을 보고 머리를 틉니다. 이럴 때 내 채비를 뒤에 이렇게 던져서 밑밥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끌어 당겨 놓는 것이 아무래도 뭐 잡어의 미끼를 좀 오래 보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정확한 원투가 되지 않을 때는 당겨서 밑밥이 있는 그 위에다가 내 채비를 얹어 놓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밑밥과의 동조를 이루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다고 조금 전에 목줄지가 살짝 들어가는데 그것을 챔질을 하지를 못하니까 미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해돔 낚시에서 밑밥과 미끼의 동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챔질의 타이밍입니다. 입질이다 싶을 때 어떤 타이밍에 챔질을 하느냐에 따라 낚고 못 낚고 결정이 납니다. 연속적인 입질을 받아냅니다. 목줄지를 사용할 때
던질지죠. 이것은 던지는 역할을 하는 던질지입니다. 그리고 어신을 잡아내는 목줄지. 요 사이에 간격도 낚시를 해보면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던질지와 목줄지의 사이는 최소 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cm 이상은 이렇게 벌려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목줄지와 지 사이를 던질지와 사이를 좀 가깝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줄지를 빨아당기면서 당겨내면서 다시 어신지에서 던질지에서의 이런 또 거부 반응, 마찰열에 의한 그런 거부 반응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목줄지가 입질을 했을 때, 입질을 받아냈을 때 들어가는 그 모습을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던질지와 목줄지의 사이는 최소한도 한 50cm 이상 이렇게 벌려서 던지는 것이 좋다. 오늘은 뱅에돔이 활성도가 좋아 목줄기를 사용하여 크릴 한 마리에 뱅에돔 한 마리를 낚을 수는 있었지만 크기가 조금 작은 것이 아쉬움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삼켜버렸네요. 챔질의 타이밍이 좀 늦은 거죠. 삼켜버렸다는 것은 제가 조금 챔질이 좀 늦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밑밥을 쳐서 잡어가 피어오르지 않으면은 바닥천 가까이를 이렇게 내리는 것이 좋고, 그리고 밑밥을 칠 때 그 잡어가 이렇게 시커멓게 위에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로 목줄기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그나마 뱅에돔 마리수의 손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